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2월 9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체크해 보고요. 자, 한국 조선업종 선박발주가 이제 1월 1일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뭐 꾸준히 좀 이제 회복이 됐으면 하는데 뭐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이 설 연휴 때문에 뭐 수요일이다라고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단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나스닥이 치고 올라가서 끌고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상치고치 뭐 달성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은 다시 한번 사상치고치 또 초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돌파를 하고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뭐 좀 더 올라가도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쉬었다가도 되고 괜찮은 모습이죠.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소식으로는 뭐 테슬라가 뭐 15억 달러, 그러니까 한 1조 7천억 정도 되죠.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전기차 모델 Y 판매할 때 화폐 대신 뭐 비트코인을 받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22 총재가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이게 굉장히 뭐 경기 회복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회복 기금이 예정대로 운영될 경우 이제 역내 경제 성장은 저점에서 탈피한다라고 얘기하니 여러분도 유럽도 계속 이제 부양책을 유지하는구나. 그리고 이후 회복 기금 예정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뭐 여전히 경기 부양책 1조 5천억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포인트를 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는 그냥 쉬어간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그냥 거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1950포인트에서 2150 정도 요 사이에 박스권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돌파하면은 다시 밀리죠. 돌파하면 밀리죠. 그리고 하단 부분 가면은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요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 박스권 상단에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뭐 수급이 썩 좋지는 않다. 그리고 뭐 만기일 정도에는 위쪽으로 좀 올라가도 뭐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워낙 뭐 콜옵션 매수 규모가 기존에 컸다 보니까 하단에서 끝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중간 이상에서 끝날 가능성은 좀 높긴 하고요. 그리고 뭐 밀려서 하단에서 끝나도 문제될 건 전혀 없습니다. 3,000포인트 뭐 살짝 이탈해서 끝나도 전혀 문제될 건 없고 현재 지수도 나쁘지 않죠. 지금 3,100포인트 살짝 이탈한 거고 조금만 올라간 3,150포인트죠. 여기 넘어서 만기일에는 위쪽 방향으로 뭐 끝나서 뭐 설 연휴 기분 좋게 마무리될 수 있는데 만약에 만기 영향력으로 과하게 이렇게 3,200포인트를 넘어서 끝난다면 만기 이후에 연휴 이후에는 다시 한번 조금 쉬면서 여기를 돌파한 것을 안착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휴 때 뭐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치고 가면 뭐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박스권에 있는 게 그냥 안전하고 상단 정도에서만 끝나도 괜찮다. 3,100포인트 위쪽에서 3,100에서 3,152 뭐 요 사이에서 끝나도 괜찮다. 그러니까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좀 누적으로 쌓아놓은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위쪽으로 얼마든지 올라가도 이상할 게 뭐 전혀 없는 시장입니다. 대신 내일 만기 영향으로 과하게 올라갈 경우에 만기 이후에 살짝 호폭풍 형식으로 솔직히 조금 밀려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오늘 수급도 간단히 봐드리면은 이게 만기 얘기를 뭐 디테일하게 안 하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지 이 박스권 안에 있는 게 그냥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대신 이제 외국인이 뭐 2천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이제 뭐 선물 쪽에서는 소폭 매수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둘 다 뭐 크게 의미가 있는 정도의 주식 매수나 선물 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큰 물량이 아니고 적당히 이제 나올 수 있는 물량 정도 포트폴리오 교체하면서 나오는 물량 그리고 선물도 2,800계약 정도면 뭐 큰 물량 아니고 기관도 매도한 물량이 뭐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그냥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관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켜보면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본인들도 굳이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뭐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콜옵션을 좀 위쪽에서는 청산하는 모양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3,100포인트 이탈하면서 이제
이 콜옵션을 일부는 조금 가져왔다라는 것, 이 정도가 특이 동향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는 차월물도 있겠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차월물 쪽에서는 이제 2월 만기가 끝나고 3월까지 봤을 때는 선물 매수를 청산을 좀 많이 해놔서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이 선물 포지션하고 옵션 포지션하고 이제 3월 거는 같이 봐야 됩니다. 이제는 기존에는 이제 선물 포지션이 상방이었습니다라고 했는데 2월물까지 들어오면서 최근에 이제 1월부터 해가지고는 청산을 좀 많이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익 실현이다 이거는 하락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수익 실현 정도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포지션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립 정도로 놓고 보시면서 선물은 그리고 옵션 동향이랑 선물이랑 3월 거는 둘 다 새로 구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좀 무난하게 간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익이 크게 나지 않아도 괜찮고 손실만 커지지 않았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손실이 과하게 커졌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급등한 종목을 좀 따라잡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상황만 아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은 계좌가 횡보해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이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좋은 장 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 코스닥 오늘 다 뭐 그냥 옆으로 누워서 쉬는 구간이었는데 코스닥은 21선 요 구간을 돌파를 지금 못하고 계속 이렇게 붙여놓고 있다. 하지만 밀리지는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나쁘지 않은데 서로 눈치 보기 하느냐고 그런 거고 언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넘어가면은 1000포인트 한두 번 두들기고 1000포인트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코스닥은. 그래서 그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정이 나오기 전에 1000포인트 넘어가서 한 차례만 치고 가주면 코스닥도 올해는 굉장히 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뭐 연휴 이후에 보면 되겠죠. 자, 종목별 동향을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오늘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뭐 반도체 쪽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죠.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나쁠 게 없는데 이주용 부회장이 이제 실형을 받은 이후로는 조금 뭐 휴식을 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휴식 구간이 끝나고 지금 이격을 좀 좁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휴식 구간이 좀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지수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LG화학이든 뭐 네이버가 됐든 뭐 이런 주도주성 종목들 중에서 고점을 돌파해 나가는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SK하이닉스도 이제 뭐 13만 원 부근에서 계속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돌파하면은 밀리고 근처 가면 한번 밀리고 이렇게 하면서 13만 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으면 21선 앞두고 근데 21선 넘어서 13만 원만 제압하면은 한 차례 넘어가도 된다. 삼성전자가 돌파하면 제일 좋은 건데 아니면 삼성전자 좀 쉬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가 넘어가줘도 괜찮습니다. 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면은 뭐 2차전지 쪽은 뭐 언제나 좋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또 이슈도 하나 만들 수 있죠. SK이노베이션이랑 이제 지금 소송 중인데 이 부분에서 좀 승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기존 상황을 보면은 승리했을 경우에 LG화학은 이제 다시 한번 모멘텀을 만들어서 100만 원 넘어서 달리고 가면은 누군가는 주도주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도주성 종목들이 지금 쉬고 있는 구간에서 LG화학은 뭐 충분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잘 쉬면서 오히려 매력적인 구간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감사한 구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뿐이지 셀트리온 그룹주는 그냥 실적이 개선되는 것만 봐도 이슈를 다 제외하고 실적이 개선되는 것만 봐도 셀트리온은 나쁠 게 전혀 없는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뭐 SK하이닉스에 이어서 뭐 DB하이텍이라던가 이쪽도 많이 올라왔었죠 그동안. 그러니까 좀 쉬는 구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쉬어가고 있다. 오늘 뭐 2% 올라왔는데 사실 티도 별로 안 나죠. 그동안 워낙 뭐 급하게 올라와서 쉬는 거라서 파운드리 업황은 계속 좋다. 그러면 뭐 6만 원 아래쪽에서는 계속 그래도 저점 매수는 들어오고 있으니까 뭐요 정도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DNF 같은 경우가 오늘 뭐 좀 멋진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고점을 돌파해서 가는데 반도체주나 이제 2차전지주나 이쪽 계열은 뭐 한 종목 정도는 담아두면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나 싶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현대차 그룹을 한번 봐야겠죠. 전일 이제 기아차랑 애플이랑 협상 결렬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 봐야 저점 구간 쪽은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현대차는 23만 원 뭐 유지해주면 괜찮다. 23만 원 구간에서는 이탈하는 척 해놓고 여기서 저점 매수는 들어왔는데 오늘 소폭 올라왔습니다. 근데 1% 정도 뭐
요즘 티도 안 나죠. 워낙 이 대형주가 대형주답지 않게 무슨 개별주 마냥 이렇게 급등이 나와가지고 티도 안 나는데 23만 원 쪽으로 이렇게 수렴해 나가는 모양 쪽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위로 21선 넘어 한번 탁 튀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박스권이 될 수 있고, 이렇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요 21선 돌파해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렴 과정을 이렇게 한번 거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식 구간이 다가왔고, 그리고 건재한, 그러니까 애플카랑 협의가 중단이 되어도 전기차 성장성 그리고 수소 쪽 성장성 충분히 건재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뭐 양호했고, 만약에 기아차 쪽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라는 모비스도 더 밀려야 되는, 모비스도 하단에서는 안 밀리고 있죠. 모비스 잘 버텨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도 같은 경우도 뭐 조금은 올라와주고, 뭐 한원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도 뭐 건재함을 좀 과시해 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원 시스템은 뭐 굉장히 뭐 강한 모습이죠. 위쪽에서 그냥 박스권 그리면서 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일 SOE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WTI 이제 국제유가가 60달러 부근까지도 이제 왔습니다. 넘어가면 좋은데, 이게 60에서 70달러는 보통 못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셰일유 쪽으로 해서, 셰일가스 쪽으로 해서 미국에서 워낙 견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뭐 과하게 과거처럼 뭐 100달러 넘어서 뭐 120달러 넘어가고 하는 정도까지 가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60달러 선만 해도 유가는, 국제유가는 굉장히 많이 회복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 감산하던 부분은 이제 다 이제 안 하거나 이제 뭐 감산 규모를 굉장히 줄이거나 뭐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L 같은 경우는 뭐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참고 정도 하시고, 여기서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으니 한 차례 조금 더 올라가면은 수익 실현 구간 쉬면은 그냥 조금 쉬었다 가는구나 생각하고 조금 더 이제 보유해 볼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전일 말씀드렸는데, 뭐 기아차 관련된 부분, 현기차 관련된 부분도 이제 최근에 뭐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밀렸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국제유가가 좋으면 SK이노베이션은 순수하게 전기차 그룹이 아니라 종합에너지 기업이기 때문에 유가랑도 연관이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뭐 소폭 상승했는데 그냥 저희 최근에 밀렸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발로 해서 올라온 정도다. 그래서 크게 의미를 가질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은 이제 1월 선박 수주 발주가 한국이 뭐 53%로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좀 밀렸을 때 저점 매수로 기회로 삼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도주는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주도주가 쉬어가는 타이밍에 좀 안정적으로 이제 밀려 있으면 안정적으로 좀 이제 담아볼 수는 있다. 그리고 뭐 LNG 쪽 같은 경우는 아직 작년에부터 미뤄졌던 부분이 이제 발주가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체크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조선해양이 뭐 가장 기본이고, 한국조선해양보다는 같은 계열이라면 저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나 아니면은 현대이프조선이나 이런 쪽을 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선호한다라고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정적인 건 한국조선해양이고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7,000원을 넘어가는 게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시 한번 29,000원 돌파하고 다시 3만원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이프조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점 대비해서는 좀 올라왔죠. 요거 이탈했다가 회복된 거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현대이프조선 같은 경우는 뭐 어제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오늘 조금 쉬어가는 거 먼저 올라왔죠. 그리고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아쉽지만 조선업황이 뭐 그렇게까지 뭐 지금 좋은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1위 했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1위에 올라간 것도 있어요. 이게 중국 쪽은 이제 뭐 벌크선 컨테이너 쪽은 중국 쪽에서 이제 단가 경쟁으로 해서 좀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고, 이거를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이제 단가나 좀 내려놓으면서 들어가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선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중대형 쪽이나 아니면 LNG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주 수주 척수로는 뭐 중국이 더 앞서는데 우리가 그냥 금액적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모적으로 우리가 큰 거지 이제 그 뭐 작은 벌크전이나 이런 조그만한 데들은 이제 중국이 아직까지는 뭐 더 많다 해서 좀 넘어가고 저가형은 중국으로 넘기고 이제 고부가치 산업 쪽으로 우리랑 뭐 일본이랑 이렇게 좀 이제 발전한 국가들이 나눠 먹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자, 실적 기대감 쪽 그리고 실적 호조 나온 기업으로 아프리카 TV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고점 돌파하고 이렇게 한 차례 더 올라온 종목 이격이 벌어져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 줄이면서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저는 좋다라고는 보는데 단기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면은 추가 상승이 좀 제한될 때 혹은 이제 이 구간에서는 천천히 좀 줄였다가 한 일주일에서 뭐 한 달 사이에 좀 조정을 받거나 하면 그때 다시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롯데그룹주도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죠. 롯데쇼핑 말씀드렸었는데 롯데그룹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뭐 핵심으로 좀 보고 있다. 그리고 롯데지주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제가 계속 안 좋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한알령이 해제된다라고 하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느냐. 물론 중국 사원 롯데그룹이 많이 철수는 했지만 그래도 압박받고 있던 부분이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죠. 롯데쇼핑은 지금 12만 원 두들겼는데 12만 원, 12만 5천 원을 넘어가는 게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그래도 꽤 올라왔네요. 그리고 두산마켓 같은 경우도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죠. 만약에 올해 이제 메스오시 쪽이나 이제 건설 쪽이나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두산마켓이 밑에 있을 이유는 없겠죠. 기계 쪽에서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면은 두산마켓을 저렇게 좋게 본다면 진성 TEC 같은 경우도 12,000원 돌파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뭐 이노션이라던가 노바텍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노바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뭐 양호하게 나왔으면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인데 뭐 반등의 여지는 나왔는데 그렇다고 뭐 고점을 돌파할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동훈하나텍 같은 경우도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좋은 구간에서 뭐 실적 발표가 잘 나왔죠. 21선 딱 걸쳐놨는데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라가 줘야지 도우나텍은 좋아질 수 있고 만약에 좀 밀린다라고 하면 아직 수렴 과정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큐렉소 같은 경우도 뭐 오랜만에 뭐 괜찮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최근에 뭐 미리 좀 선반영이 돼 있었죠. 그래서 뭐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뭐 이런 뭐 의료기기나 위쪽으로는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가 오스테인 플란트. 최근에 치과용 의료기기 쪽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스테인 플란트 디오 뭐 이런 뭐 바텍 이런 종목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치과용 의료기기 쪽은 이렇게 좋게 나왔다라고 해도 당장 뭐 매매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캐빅 같은 경우도 VR 쪽으로 해서 QSI랑 뭐 같이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왔는데 위에서 그래도 박스권을 살짝 성형하고 있습니다. 치고 달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한 4,500원 구간을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 매도 구간이 될 수는 있겠죠. 한국캐빅하고 QSI는 뭐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종목도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쪼르륵 밀렸죠. 하단 구간에서 보는 게 맞죠.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도 일주일에서 이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으면은 이제 17,000원 원하는 구간은 오죠. 16,500에서 17,000원 정도면 괜찮습니다라는데 원하는 구간 주죠. 이런 식으로 좀 기다리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적 성장 뭐 앞으로 기대감 같은 경우가 레드캡 투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래도 좀 선방하지 않았느냐라는 뭐 여행사 쪽은 좋을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좀 선방한 편이고 올해는 그래도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뭐 얘기가 나오면서 뭐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뭐 노랑풍선이라든가 이런 쪽 뭐 다 같이 보게 되겠죠. 참고 정도 하시고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런 쪽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좀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뭐 종근당 같은 경우도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뭐 기대감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최근에 올라갔다가 조금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릴 때 매매하는 게 낫겠죠.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있고 파이프라인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경쟁력은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미니 LED TV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19,000원만 유지해주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한 차례 치고 올라가서 이중천장선
움직임은 만들었지만 다시 19,000원 오면은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계속 저점 매수세는 나오고 있고 강하게 반등은 나오고 21선 넘어간다라고 하면 한 차례 뭐 다시 한번 위쪽 고점을 두들길 것이고 돌파하느냐가 여부가 될 것이고, 만약에 밑으로 조금 밀린다라고 하면 2만 원 전후 구간에서는 뭐 관심 가져볼 수 있겠죠. 2만 원 전후부터 19,000원까지 뭐 분할 매수 구간이 될 수는 있겠죠. 19,000원만 오면은 그래도 저점 매수세는 강하게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녹십자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종군당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파이프라인과 뭐 오늘 좀 약간의 이슈도 있었는데, 작년에 뭐 매출은 올랐지만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쪽은 조금 뭐 실망감이 있었고, 대신 자체적으로 뭐 혈장치료제부터 시작해서 이 그룹 계열사 쪽에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회성 비용도 많이 들어오고 광고 비용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이나 이런 뭐 실적이 약간 좀 실망스러웠던 기업, 근데 최근에 국제공급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은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오히려 조금 밀려준다라고 하면은, 뭐 CJ제일제당은 뭐 최선호주는 아니기 때문에 좀 밀려줘서 싸게 나온다라고 하면 매매가 가능하죠. 40만 원대를 가준다라고 하면 매매가 가능한데, 굳이 지금 가격에서는 그렇게 썩 그렇게 우선적으로 매매하고 싶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차라리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죠. 그런 뭐 우양이라든가 이런 조금 이제 CJ제일당보다는 좀 더 탄력 있을 수 있는, 아니면은 오뚜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종목들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눈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실적이 뭐 기대 이하다라고 하는데 올해 실적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뭐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실적 실망으로 해서 만약에 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더 가져볼 수는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NH는 한국사이버결제도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밀려있다. 그러면 이렇게 밀리는 구간에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천천히 이제 모아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도 실적은 좀 실망인데 어제 뭐 이미 말씀을 드렸죠. 신작 게임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16만 원 구간에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한 차례 더 달리면서 과거에 이제 서머조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지 올해 한번 기대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올해는 좀 이제 신작 게임이 출시되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으니까 이 피처 같은 경우는 좀 밀려 있고, 뭐 삼진 같은 경우도 조금 밀려 내려오고 뭐 이런 모습입니다. 실적에 대해서. 근데 최근에 삼진 같은 경우는 좀 워낙 뭐 강하게 올라온 다음에 가는 구간이 있대. 이것도 이제 슬슬 매수 구간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해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 기대가 좀 덜하냐에 따라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이제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기대감이 좀 약하다 싶은 종목들은 그냥 좀 밀어놓고 같은 업계에서도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게 좀 낫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동양에스텍 같은 경우가 자, 이 무상자 소식에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보통주 한 주당 한 주, 그러니까 10주 들고 계시면 10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진입했으니까 이 정도까지 정리해드리고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기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거고, 상단 가능성이 높은데 하단으로 내려오면 만기일 이후에 오히려 더 좋아질 거고, 상단을 과하게 넘어가서 만기일 영향으로 과하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설 연휴 기간에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만기일 이후에 연휴가 끝난 다음에는 조금 쉬는 모습 보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21선을 넘어가서 안착하게 된다면 1000포인트를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 이제 슬슬 끝나가고 있죠. 그래서 좋게 나온 종목, 안 좋게 나온 종목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이 좀 넘어가면은 이제 그동안 단기 급등에서 좀 쉬었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움직일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뭐 굳이 지금 최근에 조금 지루했다라고 해도 그 정도 잘 벗어 넘어가면은 이제 외국인들이랑 기관도 포트폴리오 재구성하고 하면서 시장은 뭐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기일 이후에도 이제 수급 동향 보면서 다시 한번 방향성 체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요즘 많이 달아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알람 설정해 두시면 이제 저희가 설 연휴 기간에도 이제 정식으로 올라오는 영상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영상 올려드릴 텐데 이 영상들 시의성 있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알람 설정 꼭 하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